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이페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두 손을 꼭 마주잡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6년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환대를 받은 걸 언급하며 두 나라가 가족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所到之处无不感受到中朝一家亲的浓厚氛围。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두 나라의 관계를 단단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6년 사이 크게 달라졌지만 양국 사이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의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를 갖고 만찬을 함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치고 난 뒤 곧바로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어젯밤 10시쯤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전용 열차가 그대로 국경을 넘는다면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밀착으로 멀어졌던 북중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러 경중 전략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6년 8개월 만에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5번째 방중. 앞선 4차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월과 5월, 6월, 2019년 1월에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다짐한 것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식 회담 결과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눈에 띕니다. 1차에서 4차 방중 때 북중 정상회담에선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나란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이나 북미 대화 재개 등 향후 예상되는 변화 국면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는 의미도 큽니다.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막루에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선 모습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오는 10월 말 미중 관세 담판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피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2시간 30분 양자회담을 하며 파병으로 다져진 혈맹 관계를 과시했고 방중 마지막 일정이 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협력을 가속화하자며 경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북한의 최근 안러 경중 전략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럽 동맹국들에게 촉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삼각연대를 과시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CNN이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4일 오전 8시쯤 우크라이나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주축인 이른바 의지의 연합 소속 정상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통화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의에 초대하면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원유를 팔아 1년에 11억 유로,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벌었다며 전쟁 자금줄인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유럽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Europe already has weaned itself off Russian energy to a great extent. 보도에 따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정상이 베이징에서 반미 반서방 연대 결속을 과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종전 협상을 위해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데다 이번에 북중러 3국이 더 뭉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2, 3단계 제재는 아직 하지도 않았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선 푸틴과 젤렌스키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면서도 평화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 안팎에서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1박 2일 동안 접견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접견이 끝나는 저녁 6시를 훌쩍 넘긴 건데 특혜를 누린 사실이 밝혀지며 법무부가 추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틀 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케이블 전차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차가 탈선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는 등 관광객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에 영사를 급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의 관광 명물인 노란색 케이블 전차가 멈춰섰습니다. 건물과 부딪힌 노란 전차는 잔해만 남았고 사고 현장 바닥에는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저녁 6시쯤 리스본의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면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포르투갈 검찰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 중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망자는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으로 다른 8명의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와 리스본시 당국은 앞서 한국인 1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사망자 2명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은 현지 발표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걸 확인했다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본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니쿨라는 리스본 언덕을 오르내리는 케이블 전차로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리스본 소방당국은 전차의 케이블이 풀려나가면서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It was coming down the hill. Something was wrong with the cable. It lost control, didn't have any braking ability. 포르투갈은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리스본 시내의 다른 전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